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범죄 행위라는 중대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마치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가 범죄라는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이 사건 위기의 공무 집행 방해를 범죄로 판단하여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헌법과 계엄법에 관한 명백한 법리 오인이자 계엄의 배경, 즉 계엄 선포 요건에 관한 사실 오인으로서 절대로 사실이 아니며 따라서 증명될 수도 없는 기재에 해당합니다. 먼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으로서 그에 따른 계엄 사무 수행은 계엄법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한 직무 수행에 해당합니다. 지금도 계엄법은 대한민국이 현존하는 법령으로서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유언 여부를 판단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헌법과 계엄법이 모두 적법 유효한 이상 그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사무를 수행한 것을 두고 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계엄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 부진 그리고 사실관계 왜곡에 따른 것으로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전제 사실입니다. 재판장님께서 받아보신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고 명백히 범죄 행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사법부의 판단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사법부의 결정과 무관하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행위가 내란이라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이 현 특검의 공소장 논리입니다. 이는 특검의 판단을 사법부의 판단보다 우위에 두고 사법부 위에서 군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므로 이 사건 기소는 헌법 질서와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권력 작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공소기각의 결론을 맞아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전제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노상원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실질적 단장이라는 기재 부분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합수부 제2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전혀 없고 수사단장 역할을 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이는 전부 특검에 입증될 수 없는 주장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존재하지도 아니었던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가정하고 그 가정된 사실 위에 터잡아 이 사건 기소에 이른 것이며 추가로 나아가 그것이 잘못된 불법적인 일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제2수사단장으로 임명되지도 않았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의 결정이나 장관님의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갖는 고도의 군사상 재량 행위에 속하는 것인데 이를 근거 없이 불법적인 것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특검은 사실관계 오류와 법리 오류를 모두 저지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 부분은 위와 같은 두 가지 잘못된 전제 및 오류에 기초한 것으로서 애초에 적법한 공소사실로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기일에 출석한 송모 경호관의 구체적 증언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송모 경호관은 자신의 담당 업무에 관해 상위 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정부 안보폰을 수불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확히 증언하였습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기록 제4권 경호관 송모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에 따르면 송모 경호관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IT계획부서는 누구에게 안보폰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것이 확인됩니다. 해당 기재 내용을 보면 송모 경호관은 누구에게 안보폰을 지급할지 그 안보폰을 누가 어떤 범위에 사용할지 자신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분명하게 진술했습니다. 동일한 증언이 법정에서 현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송모 경호관의 담당 업무는 정부 안보폰의 실무적 관리와 수불 업무에 그치는 것이며 그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그의 권한 밖에 있는 것으로서 송모 경호관은 공소사실 기재의 담당 공무원, 즉 정부 안보폰의 관리 주체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결국 특검이 IT경호처 소속 경호관들을 상대로 임의 조사를 빙자한 강제 조사를 새벽까지 강행하면서 현재까지 얻은 결과는 IT계획부서는 안보폰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진술이 전부입니다. 송모 경호관 증언과 같이 해당 부서나
경호관이 안보폰 지급 업무 주체가 아닌 이상 특검이 그간 IT기획부 소속 경호관들을 소환 조사하거나 이 법정에 출석시켜 들은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의 핵심 구성 요건인 담당 공무원의 존재나 업무 주체성을 절대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현재 조은석 특검이 하는 일이라고는 무익한 조사와 증언을 반복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정되지도 아니한 공소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에 해당할 뿐 아니라 증언이 반복될수록 이 사건 공소장 기재 공소 사실이 전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재판부께 재차 강조하지만 경호처 소속 직원들에 대한 조사나 그들의 증언에 기초하여서는 이 사건 공소 사실 입증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특검의 조사와 주신문은 그 자체로 무익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절차의 무익함은 이 사건 기소의 불법성과 필연적으로 관련되므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검이 무익한 절차 진행을 감행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변호인들이 공판 준비 기일에서부터 현재까지 재판부께 누차 강조하듯 특검은 공소 사실을 여러 개를 쪼갠 뒤 구속기간이 임박한 시점에 순차적으로 기소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 기소가 실체 진실 발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장관님에 대한 불법 구금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특검은 입법부의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일시적이며 한시적으로 검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그 역시 검찰 일반에 적용되는 객관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특검은 현재 실체 진실 발견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국무위원에 대한 구금 연장이라는 보여주기식 치적삭해 혈안이 되어 대한민국의 형사재판제도를 남용하고 헌법기관인 사법부를 이용하며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께서 직시하셔야 합니다. 이에 이 사건 변호인들은 불법 구금의 연장이라는 불법한 목적에 따라 공소권을 남용하는 특검의 요청에 대해 이 사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 결정을 내린 것은 불법 기소에 협조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따라서 이 사건 재판부가 즉시 보석을 통해 이 불법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